자, 이번에는 조세예요. 조세. 자, 조세 정책 들어간다. 일단. 자,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표적인 누진세 체계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분배 불공평성 또 나왔네. 자, 분배 불공평성을 개선합니다.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잖아요. 대단히 잘 나오죠, 표현이.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해야 됩니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차등 있게, 용도에 따라 차등 있는 세금을 부과해야죠. 자, 요건 쉬운데 요거 하나 볼까요? 요거. 자, 정부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 말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그래서 조세는 소비자나 생산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책이고, 이런 유인책들을 간접 개입수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야죠. 자, 그리고 조세 부담의 포인트는 항상 조세는 정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가를 통해서 항상 함께 부담하죠. 그리고 함께 부담하니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러면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 해석은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다 탄력성이 보다 낮은 상대방, 이 사람이 비탄력, 안 똑똑한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해야죠.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도 감소할 것 같네요.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고. 자, 임대인이 완전 탄력, 완전 똑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겠죠.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완전 비탄력이죠. 즉 완전히 공급자가 안 똑똑한 거죠. 그냥 누가 전부 부담해요? 공급자가 전부 부담이죠. 근데 뒤를 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자는 대부분 소유자를 의미하죠. 토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래도 되고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래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동결 효과가 있어요. 동결 효과. 얘는 양도소득세의 특이한 효과죠. 자, 보자고요. 자,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틀렸네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연기합니다. 대부분 연기하거나 주택의 처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걸 우리는 동결 효과라고 해요. 다시. 자,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나 더러워서 거래 안 할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결 효과예요. 그리고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포기하거나 다음 정권으로 연기해버리면 지금 당장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동결 효과의 내용이에요.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요. 그러면 그리고 동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철수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일단 지가가 하락한다. 이건 틀렸죠. 자, 암기 코드는 항상 동교를 보면 어이 추워라. 동상효과라고 했죠. 가격은 상승되어야 합니다. 자,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가 나왔네요. 자, 헨리 아저씨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합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만? 토지세만 단일하게 부과합시다. 이게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모두 국세네요. 항상 세금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으로 이해하는 게 부동산학에서는 옳은 방향이겠죠. 자, 일단 증여세는 따로 빼요. 자,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에도 적용이 되니까. 상속과 증여세, 얘들은 금액이 커요. 국세요, 국세. 양도소득세는 처분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 자,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과세인데, 첫 번째,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그리고 정확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죠.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되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세. 그 다음에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료는 취득세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잘 안 나오는 세금인데 대부분 등록면허세가 나오죠. 자, 취득세는 취득에 대해서 뭔가 내는 세금이고, 부동산 등은 취득을 할 때 등기 등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 행위, 이런 거, 등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고, 인지세는 우리 가끔씩 뭐 문서에다가 우표 같은 거 붙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수입인지라고 하죠. 수입인지. 그게 바로 이 인지세예요. 우표 붙이는 게. 우표가 아니라 인지라 그러죠. 인지. 우표같이 생긴 거 있어.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인지세요. 이 인지세는 국세예요. 국세. 즉 문서의 공정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아무튼 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원래 우리 시험에서 취득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나온 내용인데, 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건 그냥 하나 암기해 놓으세요. 등기된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 암기해 놓으라겠어요. 여기까지 뭔가 분석한다는 것 좀 오버하는 듯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자, 첫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어요? 일단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주택으로 과세를 하죠.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나눠요? 별도 합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이려면 첫 번째 여기다 줘볼까요? 일단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합산을 하는 원칙적인 거예요. 근데 합산의 원칙은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목적에 의해서 별도로 합산하기도 하죠. 이렇게 암기하죠. 항상 첫 번째가 요놈이에요. 자, 전답, 과손, 목장용지는 특히 전답이에요. 농지에다가 재산세를 뭔가 부과하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랬어. 농사 짓는데. 그래서 대부분 전답,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은 세금, 재산세를 대단히 약하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 고급 별장, 골프장. 이런 것들은
고율의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 합산이 원칙이고 별도로 합산시키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들은 종합 합산이고 별도로 합산한 애들은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자, 인별과세라는 건 개인별로 재산,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좋은 문제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상식을 물어보기 좋은 집. 어이구.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하죠.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건축물이 빠져 있죠. 부동산 중에.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이에요. 자, 우리가 재산세는 분리과세, 그 다음에 종합합산, 별도합산인데,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는 없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만을 부과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니까 국내 소재하는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이죠. 5억 원.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나왔어요. 종합합산 5억 원이죠. 5억 원. 요 놈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 첫 번째 지역지구제 또는 용도지역제. 자, 이게 우리 기본세는 이게 5로 되어 있을 거예요. 5로 이거 기본세 5입니다. 자,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또는 용도지역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등은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개발권. 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권 양도 제도를 만든 이유는 요놈 때문이죠. 자,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보상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만든 게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공공이 부담하는 보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시장의 원리로 해결하려는 제도죠. 즉 개발권을 인정하고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개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금전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죠. 주의.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발권 양도 제도는 미국, 유럽식의 그 전통적인 개발권 양도 제도예요. 얘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이죠. 그리고 공공토지, 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싸게 구입해 놨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제도죠.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모두 하는 직접 개입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중에서도 토지공사의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책이 끝나네요. 정책은 경제론이랑 겹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많이 담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담아놨다. 자, 다음에는 투자론으로 뵙겠습니다.